먼저 이 중국 동포와 관련돼서 재동포 정책의 중장기적인 것,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인식인 것 같아요. 이 중국 동포에 대한 인식을 내국인들이 어떻게 좋게 갖게 하느냐. 너무 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이 반중 정서하고 너무 결부돼서 이 조선족 동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서 여러 분야에서 그런 충돌들이 생겨요. 그래서 내국인은 내국인대로, 이 중국 조선족 동포는 조선족 동포대로. 그래서 결국은 이 중국 동포와 관련된 장기적인 정책은 상호 인식을 어떻게 개선을 시켜 나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서로 좋아해야 사실 정책을 써도 이게 먹히는 거지. 만약에 상호 인식이 안 좋으면은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자꾸 그러니까 뭐랄까, 안 좋은 얘기만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현안 문제를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그래요.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그 뭐 건강보험료 문제가 나와요. 건강보험료 문제. 그러니까 이제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지금 한 80만 명 가까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60대 이상 고령 동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어요. 근데 60대 이상 고령 동포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저는 여기 자녀들이 직장 다녀서 직장 가입자도 되어 있지만은 또 영주 자격을 갖고 있는 동포 자녀들을 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고, 본인이 또 어떤 경제 활동을 더 하고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지역 가입자로 많이 가입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 중에서는 물론 전체 중국인 중에서 75%가 이제 중국 동포들이 보험 가입자인데, 근데 왜 건강보험료 자꾸 이제는 이 다른 외국인들은 건강보험료가 흑자인데 왜 중국 국적자만 지금 한 연간 뭐 해가지고 뭐 몇천만, 1천만 원, 1천억 원인가 뭐 이렇게 연간 이렇게 적자가 난다고 그래서 계속 이 또 중국 동포와 관련돼서 먹튀 현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그거 같아요. 일단은 지역 가입자들이 많다, 중국 동포들이. 그리고 지역 가입자가 많다는 거는 다른 외국인들은 2-9라고 해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서 전체적으로 젊어요. 뭐 30, 40대. 그러니까 사실 보험료를 내지만은 회사가 많이 내주고 절반만 내주면서 병원에 갈 일이 없어. 근데 이제 중국 동포들은 상대적으로 나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많이 가. 그러니까 낸 보험료 대신 쓰는 그게 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게 그게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국에 자녀들이 많은데 중국보다는 한국이 훨씬 의료 체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많이 모시고 와. 그리고 물론 한국에 뭐 손자 손녀들을 돌보러 오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의료 체계가, 중국은 보험제도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건강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병원 가려는 게 무게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은 좀 그런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 이제 건강보험료 문제가 좀 그런 뒷배경이 있다는 거고, 다음에 이제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 보니까 한국에 2010년대 이후서부터 2015년도서부터 2020년도까지 외국인의 체류한 부동산 취득자 중에서 중국 국적자 부동산이 뭐 많이 늘어났죠. 근데 결국은 그거는 중국 동포들이 2010년대 이후서부터 재동포 체류 자격 주죠. 영주 자격 주죠. 또 국내에 이제 거의 정착화되어가는 정주화 현상이 농후해지면서 오히려 이제는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서 중국에다가 거기 좀 도심지에다가 아파트를 샀다가 이제는 중국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에 사는 게 더 편리한 면이 있고, 그냥 한국에 많이 이제는 정착화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에 있는 집도 팔고 한국에 아파트나 어쨌든 빌라를 사던거나 가족 단위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 월세를 주느니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낫다. 이게 이제 2010년도 이후 2014년 15년도부터는 그 방문 취업이나 재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배우자라든가 그 미성년 자녀까지 다 초청해서 동반해서 거주할 수 있게끔 해줬거든요. 이런 체류 환경 변화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그러니까 이 주택 구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한국 사회가 좀 안 이롭다고 그럴까 뭐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만큼 한국에 와서 이제는 한국에서 돈 벌고 한국에서 소비하고 한국에서 어쨌든 좀 그런 생활 여건을 마련해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시각에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문화 충돌인 것 같아요. 뭐 올림픽 경제, 이번에 북경 올림픽 때도 중국 국교 오성기가 등장할 때 한복을 입고 한 여성이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 그것 때문에 아주 난리 났잖아요. 왜 저기 한복을 입고 나냐. 나중에 이게 조선족 그 여성이, 그것도 중국에서 아주 그 여러 사람들 뽑혀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세운 건데, 거기 중국의 소수 민족 사회의 이제 하나의 일원으로 참여한 건데, 저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 중국이 한복도 이제 중국 것이라고 하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하는데, 이게 이제는 한복뿐만이 아니죠. 뭐 김치 농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윤동주 뭐 시인도 왜 그 중국에서는 바이두 백과사전에 조선족이라고 자꾸 표기하고, 뭐 김구 선생 뭐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들을 자꾸 조선족으로 표기해가지고 결국은 한국 사회의 반중 정서 플러스 반조선족 정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동포 정책은 이런 인식, 상호 인식, 이런 개변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얘가 따는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게 풀리지 않으면은 사실 뭘 해도 쉽지 않다는 거죠.